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옭아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과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영적인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그 선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향해 소리칩니다. 불공평한 시스템, 우리를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탓하며 분노합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서 홀로 싸우는 전사처럼 외부의 적과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진짜 싸움터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적이라고 규정한 것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이나 정치, 사회 시스템은 어쩌면 우리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거대한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설계된 주의 분산 장치입니다. 우리가 바깥 세상과 싸우느라 지쳐있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내면의 전장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 교활함, 이중적인 얼굴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친절한 척 가면을 쓰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연극에 계속해서 관객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무대로 돌아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의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세상의 정치나 가십, 분쟁에 휘둘리는 것은 거대한 흐름에서 당신을 소외시키는 덫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 그들이 허락하는 제한된 자유를 넘어선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이 통제하는 마음의 감옥 안에서 주어지는 허상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바꾸려는 혁명가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학자들,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구도자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세상을 깨우겠다던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유행처럼 번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내면의 진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다는 것, 즉 의식이라는 단어조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때 소수의 탐구자들을 위한 대안적인 사상이던 것이 주류 미디어와 TV쇼에서 가볍게 소비되는 순간 그 본질은 오염됩니다. 유명 코미디언이 농담의 소재로 깨어있음을 이야기하고 대중문화가 그것을 하나의 유행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깨어있다고 스스로에게 딱지를 붙이는 순간 우리의 사고는 그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진정한 탐구는 스스로를 어떤 것으로도 규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라는 말도 그들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멈추면 우리는 저것을 시작할 것이다와 같은 조건부 사고방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라는 존재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끊임없이 밀고 나아가고 그것에 대한 나만의 개인적인 이해와 설명을 찾아내는 과정만이 중요합니다. 결국 육신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오롯이 우리의 마음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인간 세상의 일, 즉 증오와 분노, 미련과 같은 감정들에 얽매여 있다면 당신은 아스트랄계, 즉 영적인 세계에서도 스스로 지옥을 창조하고 그 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 무거우면 다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개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음속에 인간적인 번뇌를 가득 담고서는 결코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생을 마치고 조상이 되었을 때 내가 저들을 벌하리라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즐거운 순간도 있었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작별을 고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회피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어난 모든 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이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모든 사람을 탓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자신이 문제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결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 진정한 성찰이 시작됩니다. 시간을 아껴드리죠.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비로소 인간성의 실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렬히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은 얕은 지식과 불안감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행동의 80%에서 90%는 불안감과 그 불안감을 숨기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주장이든 펼치고 빈정거리고 교묘한 말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마치 초능력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두려움에 떠는 내면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두려움에 떠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강하게 자신을 포장하면 그들은 당신을 알아보고 물러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이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고 자신의 나약함과 불안을 직시할 때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의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결점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를 깊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의 정점에는 그리스도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백인 남성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신화에는 예수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유사한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야기들의 공통된 핵심은 구원자가 진정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성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자아와 에고의 죽음을 통해 영성이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저의 인간성은 오래전에 죽기 시작했고 지금도 매일같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듯이 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의식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의 옛 자아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일이며 헌신이 필요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과정은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심리적, 물리적, 인간적인 중독을 찾아내고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종교적인 고행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다면 가십시오. 환상에 흠뻑 빠져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면 안 되라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어 이 세상의 일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세상의 일에 흥미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한 번에 소수만이 이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작업이 지극히 진실하고 성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증, 세상이 주는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쉽게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세계에도 수많은 가짜 스승과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논쟁하고 방해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화려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진실을 위조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가짜는 결국 스스로 도태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굳이 이국의 땅으로 떠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클릭 한 번으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얻은 지식, 지혜, 그리고 이해를 가지고 다음 차원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 인간성이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해야 하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아주 작은 미스터리라도 남겨둔다면 당신은 다시 이곳에 돌아와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 얼마나 정직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지,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또한 흠많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사업, 즉 영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준틴스라는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갑자기 중요한 휴일처럼 부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마인드 컨트롤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적도 없는 날이 어느 날 갑자기 TV쇼와 미디어를 통해 모두가 축하해야 하는 날이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혹시 놓친 건가 하고 불안해하며 무리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그날 때문에 자유롭다고 느낄까요? 이것은 심리적인 함정입니다. 우리가 황금시대로 이동함에 따라 지배층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끼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기념할 날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더 이상 불평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의 파티와 바비큐를 위해 자신들의 진정한 요구와 권리를 맞바꾸는 것입니다. 숯불 위에서 구워지는 소시지처럼 그들의 저항 정신도 함께 구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를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만들어진 기념일, 사회적으로 설계된 감정, 이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식물, 그리고 나무와 대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스크라잉이라는 기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통제된 백일몽입니다. 어떤 대상에 집중하며 의식적으로 멍하니 바라보면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수정 구슬이나 흰 벽을 보고 점을 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지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보내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상징, 반복, 그리고 트라우마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프로그래밍되며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 때도 상징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당신이 매일 밤 꾸는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스크라잉 기술을 나무를 향해 사용해야 합니다. 왜 하필 나무일까요? 한국의 옛마을 어귀마다 마을을 지키는 거대한 선앙당 나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나무의 영적인 존재, 즉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나무는 이 땅의 기록 보관자입니다. 당신 집 앞의 나무는 아마 당신의 증조할아버지 세대 혹은 그 이전부터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 남산의 소나무가 아는 것을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당신이 나무와 교감할 때 그들은 당신에게 직접적인 문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상, 느낌, 감정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아주 오래된 지혜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정보를 다운로드해야 할 때입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입양하십시오. 매일 말을 걸고 당신이 먹는 음식을 조금 나누어 주십시오. 나무가 무엇을 먹냐고요? 당신이 먹는 모든 것을 먹고 당신이 마시는 모든 것을 마십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대하십시오. 안녕, 오늘 기분은 어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무를 살아있는 실체로 대하면 대할수록 나무는 당신에게 더욱더 살아있는 실체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식물에게 말을 걸면 더 잘 자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더 복잡한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이 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애써 잊고 살아갑니다. 스크라잉을 통해 나무와 연결을 만들 때 당신은 요정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오컬트에서 나무의 세계는 요정의 세계를 암호화한 것입니다. 요정의 세계는 음이온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음이온은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숲, 바닷가, 강가, 폭포 옆에서 우리가 영감을 얻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바로 음이온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자기기로 가득 찬 도시에는 양이온이 넘쳐납니다. 당신이 나무와 교감하면 그들은 당신의 창의적인 부분을 자극하고 영감을 줄 것입니다. 책을 쓰든 음악을 만들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든 나무들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걸작입니다. 당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어렸을 적 여자아이들이 플라스틱 인형을 살아있는 아기처럼 돌보고 남자아이들이 액션 피규어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하물며 이미 살아있는 나무와 연결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나무를 위해 음식을 내어주는 원인을 만들면 반드시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무에 에너지를 쏟으면 나무도 당신에게 에너지를 돌려줄 것입니다. 월세 걱정이 사라지거나 직장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연결고리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변화는 일어납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을 향한 눈을 뜨고 살아있는 세상과 다시 연결될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발밑에 있는 거대한 지혜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